네, 안녕하세요. 끝판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이 모양이 나오면서 거의 뭐 모닝스타 패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4시간 봉에서 이 패턴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눌림목에서 이 구간대를 지켜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1차 진입 현물 여기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진입 구간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에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갔다가 다시 올렸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를 일단 기다린다고 두는 현금은 좀 아직은 킵을 해두시고 어찌됐든 간에 전저점을 깨는 17,000대를 다시 가는 그림이 아직까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여유 현금은 남겨놓으시되 남은 현금을 가지고는 어쨌든 잘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테더 도미넌스 그리고 USDC 도미넌스를 합친 게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리테스트가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쭉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좀 약간 좀 강세장 비트코인이 좀 잘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롱을 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롱이나 뭐 현물이나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숏은 약간 좀 줄여야 될 것 같긴 해요. 점점 더. 왜냐면 이게 어찌됐든 제가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가거나 이렇게 해서 리테스트 이후에 쭉 빠질 수 있는 그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그럼 거의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테스트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이후에 내리는 게 좀 많이 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되면 이 저항대를 뚫는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여기서 뚫는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 저항은 이쪽 부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28,000이나 3만대 여기를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숏을 만약에 계속 보게 되면. 그래서 눌림 대 롱을 들어가는 건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숏을 했다가 반대로 이렇게 여기서 쏘면은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코스모스, 폴리곤, 뭐 아발란체, 이더리움 클래식, 뭐 니어 이런 좀 큰 시총 애들이 이더리움도 그렇고 많이 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계속 이런 장세가 유지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올라간다 그러면 큰 시총 애들, 뭐 레이어 1 애들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매매하실 때는 비트코인은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률 높은 코인에 비트코인이 아직은 없는데요. 보시면 얘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간 게 리테스트를 또 한 번 더 하고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좀 길게 형성을 한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비트코인의 지분율이 올라갈 때마다 비트코인 영향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비가 있어야 되고 그걸 대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는 들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때는 비트코인을 비중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약간 아직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2, 30% 정도는 최소한 좀 들고 있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테슬라 이슈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남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2분기에 판 거고 결국은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CPI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 이 축적 단계에 지금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올린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눌림이 오면 좀 롱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물도 분할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축적 단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물렸을 경우에도 괜찮은 평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보면 지금 축적 단계 사이클의 후반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면 이 이후에는 보통 첫 상승 때는 이때 2019년 때처럼 미니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중심에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머릿속에 딱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병합 테스트가 지금 90%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이더리움 병합 테스트가 90% 완료가 됐고, 그러면서 첫 프로젝트가 머지 POS 전환이고 90% 완료된 상태, 그리고 랍스텐 테스트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면 이더리움 2.0이 되면 어떻게 되죠? POS로 바뀌어서 채굴이 아닌 스테이킹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물량이 잠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더리움 물량을 잠궈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죠? 바로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거죠.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더리움이 이게 되고 나중에 좀 더 발전을 하면 기존에 이더리움이 부족했던 것이 속도와 가스비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레이어 1 다른 애들이 이더리움을 잡겠다라고 나온 애들이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 그러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이더리움이 클 수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 되면 이더리움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용처가 워낙 많아지면 이게 사용할 때마다 소각이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더 소각량이 이더의 발행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디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계속 물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가 생기고,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 더 빨리 줄어들고 하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더리움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좋은 코인이니까, 저는 그래서 5년 10년을 본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는 뭔가 살아남는다라는 과정을 봤을 때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꼭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가상자산이 드디어 2년간 유예가 됐고 2025년부터 세율의 2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4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건데, 2024년에 우리가 비트코인 주기로 보면 또 반감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2024년 연말이나 이런 시점이 아주 좋은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 연말에 탈출하는 걸로, 늦어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만 더 버텨주고 힘을 내주면 코인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항상 상승을 한 다음에 한 번에 하락을 더 주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 하락을 주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요 구간을 좀 조심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2024년이 넘어가고 연말이나 이럴 때까지 불장이 싹 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신호로, 아름다운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4년까지 우리의 세금 주머니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 이 코인은 아직까지는 제도권에 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빛을 보게 되더라. 이건 역사적으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코인은. 그래서 뭐 이번에도 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주식을 볼 때 기본적으로 몇 년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인은 사실 몇 년간 보면 구출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대박의 가능성도 많은데, 주식은 몇 년을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담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제도권에 갔느냐 못 갔느냐 이 차이인데, 코인은 지금 제도권에 발은 걸쳤지만 완전히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이 미성숙하다라고 느낄 때가 사실은 지나고 보면 모든 자산군들의 역사를 봤을 때 투자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에 항상 배팅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기가 힘드시면 이제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현물 멤버십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타점을 알려드리고 브리핑, 비중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 잡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혼자 매매하기가 좀 힘드시다 그러면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선물을 하고 있는데 선물이 혼자서 매매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선물방의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멤버십이랑 선물방은 별도고요. 별개고, 그리고 멤버십은 월로 이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선물방은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그 최소 입금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최소 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00달러 정도, 약 10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매매를 할 때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물방도 이런 식으로 어제 이제 좀 리스크 있는 거 들어갔다 손절에 한계가 났는데, 근데 그 전에 또 계속 이제 보면 롱 먹고 숏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다음에 이제 많이 벌어나서 손절이 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는 것 같아요. 손절이 나도 한 세네 개 나오면 한 번 나올까 말까 정도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먹은 게 훨씬 많죠. 보시면 이렇게 먹은 게 훨씬 많죠. 이 체크가 다 타겟을 갔다라는 뜻이거든요. 녹색이. 아까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목욕탕 표시가 손절이 난 거고,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다 거의 다 먹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리스크가 좀 적은, 최대한 적게 하고 싶고 좀 뭔가 혼자 매매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선물방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비트겟 거래소 가입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정에다가 800달러 이상, 800 USDT 이상 입금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UID와 이메일을 그 영상 설명란에 가입 신청 링크 밑에 선물방 가입 신청하는 구글 폼 링크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제가 보고 이 텔레그램 방과 그리고 카톡방 이렇게 초대를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